안녕하십니까, 김원주 부장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129 대책 보셨습니까? 야,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단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겠죠. 도심권의 청년층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캠프킨 부지, 과천 경마장 일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캠프킨 부지랑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런 서빙고에 있는 정보대, 태릉, 과천, 그리고 서울의료원 부지, 성수동에 있는 경찰청 기마대 부지, 그리고 쌍문동의 교육연구시설. 라인업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땅값만 해도 5억, 3억씩 하는 동네예요. 이런 곳에다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나라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정말 답답했던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국제업무지구예요. 국제임대주택지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한강이 보이고 용산공원을 끼고 있는 이런 국제업무지구에 세계적으로 이제 업무시설을 유치를 해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도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계속 이런 국제업무지구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업무시설과 호텔, 레지던스를 만들겠다는 내용. 근데 여기다가 임대주택 10,000호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학교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업무지구 안에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행운을 얻은 거 아닙니까? 로또처럼. 이런 거를 방지를 해야죠. 누구는 진짜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갖고 내 집 마련 겨우 했는데 임대주택을 이렇게 좋은 곳에다 놓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다가 테헤란로에다가 이런 상업지에다가 텃밭을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사갖고 그게 땅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진짜 활용도를 나라를 위해 진짜 이 서울 도시를 위해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국가 위상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도 답답한 거고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노도강 해갖고 요즘 노도강 가격들 계속 그대로 있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노도강 가격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현장 다녀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노원구 이제 석기역 바로 앞에 있는 그랑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 아파트거든요. 20평대 지금 8억 9천에 물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 7억 초반에 거래되던 물건들이었는데 거의 9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물건도 하나밖에 없고요. 이것도 거래된다는 소리고 근처에 있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급 아파트인데 20평대 아파트 물건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도강 지역도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실거주층도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집 없으면은 임대주택을 준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살다 나왔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짜 최유효 이용을 활용하자는 거죠. 역세권 재개발을 할 때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줘갖고 공급을 더 늘린다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진짜 최소 비용으로만 주택을 매입해 가려고 하는 거 진짜 이게 저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1극 체계,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 체계에서 5극 체계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것도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요. 129 정책. 이 공급 정책은 수도권 주변에다가 핵심 지역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우리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당장 지방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당근 정책 아닙니까? 당근 앞에다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정부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실제로 만약에 태릉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에 임대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해도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시간이 흘러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책을 내놨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도 넘어갈 겁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급 정책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도심 공급 확대를 하고 이제
새로운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뭐 그린벨트 풀거나 이제 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뭐 이주비 대출 풀어주는 정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어쨌든 서울 중심의 공급과 그리고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위한 이제 완화 정책들도 당근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제가 오늘 이런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뭐 정책이라고야 뭐 공급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지만 이렇게 좀 반대되는 의견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정책들만 보고 난 임대주택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생각이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수준에 맞는 주택을 꼭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정책만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정책 좋습니다. 더 활용성 있는 이런 공급 정책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주 부장이었고요. 앞으로 도움 필요하시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 사무실 연락 주셔서 투자 상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